네, 반갑습니다. 세무사 박지광이라고 하고요.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세금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 세금의 종류가 아시다시피 생활하다 보면 많이 접하는 부분입니다. 양도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다 있는데, 판매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세금은 두 가지 정도, 부가세하고 소득세, 요 두 부분만 아시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규모가 커져서 법인 전환을 뭐 고려를 하고 있다든지 했을 때는 아무래도 소득세에 대한 조금 업력이 있으셔야지 아무래도 관리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드리는 말씀들은 이미 업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오류만 좀 잡을 수 있도록, 오해만 좀 잡을 수 있도록 말씀드릴 거라서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기초 지식만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일단 부가세하고 소득세인데요. 두 개 다 내가 내는 세금이라고 다들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부가세는 아무래도 납세 의무자랑 납부자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부가세는 실질적으로 소비하시는 분들이 내시는 부분이고요. 소득세는 내가 번 부분의 일정 부분을 떼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차이점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고요. 부가세가 특히 납세자랑 신고 의무자 그리고 납부자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가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 때문에 이제 수출에 대한 유리성이 이제 여기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가세, 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사업자 등록증 관련해서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간이가세자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출하시는 분들은 간이가세자 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매출액 신고할 때 어떤 기준을 해야 되는지, 누락이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는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뭔지,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세금계산서 제도로서 이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해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지만 확인되는 적격증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가세 공제라고 하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이렇게 세 가지가 부가세가 공제가 됩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내가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전표에는 부가세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환급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간이 사업자는 환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없으면 환급이 안 되고요.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샘플로 세금계산서를 이제 넣었는데요. 공급가액과 세액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판매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급가액 기준에 소비자에게 10%를 더 받는 개념이에요. 일부 음식점, 예전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물품가액을 적고 부가세를 별도로 받았어요. 이제 그게 이제 불법이라고 해서 지금은 포함 가격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외국에 나가 보시면 이제 뭐 티셔츠라든지 옷이라든지 가격은 $10로 적혀 있는데 결제할 때는 추가로 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은 다른데 우리나라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이거는 내가 내는 세금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걸로 국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를 체납을 한다고 보면 굉장히 안 좋게 보겠죠. 너 소비자한테 받았는데 왜 부가세를 안 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세율은 부가세 납부계산 쪽에 보면 납부세액은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고 매입세액을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액의 10% 매입액의 세율을 빼주는 게 아니고요. 매입세액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이유는 앞에 전자세금계산서처럼 세액이라고 구분돼서 확정이 되는 경우만 빼주는 거죠. 만약에 동대문에 가서 현금으로 내가 10만 원치 물건을 산다면 분명히 그 안에 부가세가 들어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수치가 안 됐기 때문에 부가세 돌려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가세 쪽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적격증빙 수치 의무가 가장 중요하고요. 납세 의무자는 소비자가 되지만 납부 의무자는 사업자가 대신 받아서 내는 개념이에요. 속죄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외국에서 소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경우에 수입 통관을 하면서 관세도 내고 부가세도 내잖아요. 이제 소비하는 사람이 내게 돼 있어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없습니다. 예를 쉽게 들자면 우리가 11,000원에 국내 소비자한테 이제 판매를 하는 경우는 10,000원이 내 수입이 되는 거고요. 1,000원은 부가세를 대신 받아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00원이 수입이 될 텐데요. 수출을 하게 되면 11,000원 자체가 나의 수입으로 다 잡히게 되는 이제 효과가 나오고, 일단은 저 매입세 부분은 저 말씀을 드릴게요. 전단계 세액공제법 때문에 세금계산서 제도로 이제 공제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조금 복잡한데 좀 깔끔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6개월마다 신고 납부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과세 기간에 대해서 과세 기간이 종료 후에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이 끝나면 25일 동안 세금 납부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기라고 해서 1월부터 6월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판매 11,000원, 구입 7,700원을 이제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10,000원과 1,000원으로 이게 분리가 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11,000원에 팔았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10,000원은 나의 매출이고요. 1,000원은 부가세를 이제 대신 받은 개념인 거죠. 7,700원이라는 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700원을 매입자한테 대신 내놓는 개념이에요. 이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죠. 그러면 이제 1,000원에서 700원을 차감한 3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하게 되는데, 일단은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주요 매입 매출이 확정이 돼요. 지금 5월달 세금 계산,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 이때는 사업자들이 매출을 확정을 변동을 하든지 이런 행위는 없습니다. 주요 매입이 다 정해졌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 7,000원이면 이미 판매 수익금 3,000원이에요. 이 3,000원에서 다시 기타 잡히, 지금 1기, 2기 합치면 이제 2018년도 예시를 들어놨는데 20,000원 매출에 14,000원 비용이 되고요. 그럼 6,000원이 나의 매출 이익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인건비라든지 부가세가 없는 항목의 지출들, 간이형 수중이라든지 사업 때문에 일어난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잡비들을 제외하고 나면 영업이익이 2,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율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도 마찬가지고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양도세도 마찬가지고요. 판매가액에서 나의 원가를 빼는 개념이에요. 거기서 이제 세율이 각각 이제 세금의 종류별로 정해져 있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20,000원이라는 숫자가 틀리지 않게 매출을 정확히 신고하는 법, 그리고 기타 잡비를 어떻게 반영을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소소한 팁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시면 내용들은 증빙 관리하는 법 이런 부분 다 있습니다만, 오해만 없으시게 지금 수출하는 쪽에 해외 셀러들은 매출을 어떻게 잡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유념하시라고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런 부가세 환급 효과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11,000원에 판매한다 하더라도 국내 판매자는 10,000원에서 나의 수입을 빼야 되는 거고요. 해외 판매자는 11,000원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익률이 올라가는 가정이 되는 거죠. 이 숫자가 나열되어 있어서 쉽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국내 판매 11,000원일 때 소득은 10,000원에서 7,000원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을 드리고, 기타 잡비가 2,000원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영업이익은 1,000원이 되고요. 부가세는 3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결국 이익은 1,000원이지만 부가세를 납부를 하고 나니까 700원 남았죠. 700원 남았는데 소득세는 1,000원에 대해서 또 내야 돼요. 이렇게 되고요. 해외 판매할 경우에는 11,000원에 7,000원이 비용이 들어가는 건 똑같고요. 부가세 효과 1,000원 때문에 이익이 1,000원이 더 나요. 영업이익이 부가세만큼 더 많이 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부가세 환급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환급 효과까지 따지면 실질 현금 흐름상으로는 수입이 더 많이 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사업자들을 봤을 때 매출이 커지는 케이스들은요. 아까 전에 뭐 쇼피도 있고 뭐 경영하시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판매 채널이 늘어나시는 분들이 광고비를 많이 지출하시든지 아니면 판매 채널이 많이 늘어나시는 분들이 매출이 늘어나요. 이거는 뭐 경영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 군데라도 더 판매 채널이 늘어나면 매출은 늘어나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은 해외 판매에 아무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0,000원, 11,000원 이 부분을 어떻게 잡냐는 부분인데요. 세일즈 리포트를 보시면 내가 받은 돈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나한테 입금되는 돈이 있어요. 수수료를 다 빼고 입금되잖아요. 그럼 통장에 10,000원 판매했는데 나한테 7,000원 들어왔다고 7,000원 신고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00원이 나의 매출이고요.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시고 7,000원을 신고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생각을 하세요. 주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비용 처리가 수수료가 비용이 되더라. 그럼 7,000원에 또 한 번 비용 처리를 중복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소포수령증 문제 없이 소포수령증도 당연히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소포수령증을 보관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모아 놓으셔야 돼요. 세무조사란 게 뭐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뭐 오랫동안 5년 이상 뭐 사업을 하신다든지 이랬을 때는 소포수령증도 수출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무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은 안 잡힐지 몰라도 세무서 입장에서는 과세 대상이냐 그리고 영세율 대상이냐 수출이나 이거 따지는 데는 충분히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소포수령증도 꼭 보관을 하시고 계셔야 되고요. 매출을 신고하실 때 조금 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세일즈 리포트 같은 경우가 국내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뭐 6개월마다 한 번에 신고하니까 신고 기간 돼서 그때가 조회하시면 안 나와요. 한 달에 월말마다 꼭 뽑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3개월마다 보통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채널마다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베이가 다르고 아마존도 다르고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제공하는 리포트가 조회할 수 없습니다라는 화면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 신고가 조금 이제 힘들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매달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것도 공급 시기도 우리나라 부가세법상은 재화가 인도된 때로 공급 시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입금되는 시기가 아니라 물건 판매일 기준으로 매출을 잡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너무 어렵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리포트에 보면 이제 결제일자 기준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모아두시면 직접 신고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내용을 다 종합해서 말씀드린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간이가세자가 일반 가세자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일반적인 국내 판매 경우만 그렇고요. 간이가세자로 내버리시면 부가세가 불리해요. 어떻게 보면. 일단은 간이가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이제 납부하실 때 그 1,000원에 간이 부가율이라고 해서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그 1,000원에 다시 10%만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내가 매입세금으로 줬던 아까 700원에 70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700원을 냈는데 700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문제를 이제 70원만 돌려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간이는 또 환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를 했던 부분을 돌려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가세자로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부가세에서만 부가세에서만 간이와 일반으로 구분 지어지지 소득세는 어차피 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세무조사는 보통 어떤 경우에 나올까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은데요. 뭐 표본조사도 있고요. 기익점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해외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국세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산 조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페이팔 같은 경우라든지 말씀드렸던 페이오니아도 그렇고요. 이베이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산 조회가 안 되고요. 유튜버들 지금 뭐 수입들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전산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는 안 돼요. 그렇지만 문제가 안 된다고 내가 몇 년 동안 신고를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괜찮겠지.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죠.
한 번은 꼭 점검을 받으셔서 매출액을 제대로 신고했는지만 확인을 받으셔도 추후에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크게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세무부담 축소 및 뭐 세정지원 대책 주요 내용에서 세무검증도 배제하고 뭐 세무조사도 배제하겠다 하는데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면제 조치가 2020년까지 특별하게 이제 없다고 하는데 세무조사라는 건 어차피 지나간 거래요. 21년에 들어와서 내가 18년부터 19년, 20년, 21년, 22년 조사하면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세무조사 없으니까 나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시장이 넓으니까 아무래도 판매 채널도 넓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에 보시면 뭐 매출하는 것도 뭐 예를 들자면 뭐 주시도 있고요. 대만 카스테라도 있고 지금은 뭐 블랙슈가 뭐 저기 공차 같은 그런 버블티도 유행을 하는데 너무 쉽게 사람들이 똑같은 잘 된다 하면 똑같은 걸 금방 진입을 하고 금방 레드오션이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해외 시장은 진입 장벽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계속 들어와도 충분히 판매할 채널과 판매할 곳들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장점과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무적인 부분이 딱딱하고 어려워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다들 사업 준비를 하시는 분일지 이미 업력이 있으신 분들인지에 따라서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로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